자, 이번에는 전동 및 공기 공구, 즉 에어 공구를 사용할 때의 안전수칙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동 공구로서 선반 작업이 있습니다. 이 선반 작업할 때 베드 위나 공구대 위에 직접적으로 측정기나 공구를 올려놓지 않는다. 돌리개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척을 얘기하는 거죠. 공작물을 고정한 뒤에 렌치 종류는 제거해야 된다. 치수를 측정할 때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가동 중에 측정 같은 거 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내경 작업 중에는 구멍 속에 손가락 등을 넣어서 청소하거나 점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잘린다.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할 때, 여러분들도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드릴 작업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드릴 작업할 때에 그 쇳가루들이 나오는데 그 칩제거는 이렇게 불어서 하면 안 됩니다. 불면 이렇게 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고 솔로 제거해라. 드릴 작업할 때 안전 대책을 보게 되면 사용 전에 균열이 있는가를 점검한다. 그 다음에 드릴의 탈부착은 회전이 멈춘 다음에 한다. 드릴 날 끼울 때,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가공물이 관통될 즈음에는 알맞게 힘을 가야 된다. 거의 끝 부분에 대해서 힘을 과하게 주면은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부분에서는 조금 천천히 힘을 주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드릴 끝이 가공물을 관통했는지를 손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손가락 다칩니다. 공작물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따라 돌지 않게 한다. 이 돌다가 또 그 회전물이, 목적물이 드릴 아래 따라 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단단히 고정시켜야지 그 돌다가 괜히 또 다칩니다. 작업복을 입고 작업해야 되고 테이블 위에 고정시켜서 작업해야 되고 드릴 작업은 장갑을 끼고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작업천 자체가 드릴에 이게 껴가지고 휙 말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이때는 장갑 끼지 말고 작업을 해야 된다. 머리가 긴 사람은 안전모를 쓴다. 저도 머리가 길지만 이렇게 항상 안전모를 쓰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에다 또 빨려 들어갈까봐 이 긴 어떤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드릴에 감겨서 다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작업 중에 쇳가루를 입으로 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릴 작업에서 둥근 공작물에 구멍을 뚫을 때는 공작물을 V블럭과 클램프로 잡는다. 드릴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재료 밑에 받침은 반드시 나무판을 두고 해라. 그래야만이 드릴도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할 때 좀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삭 작업입니다. 그라인더 작업.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데 숫돌의 교체 및 취업 운전은 담당자만이 해야 된다. 미숙련자가 드릴 교환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잘못하다 돌 물건이기 때문에 잘못 고정을 시키게 되면 돌면서 그냥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라인더 작업에는 반드시 보호안경을 쳐야 된다. 이 금속 가루들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숫돌의 받침대는 3mm 이상 열렸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숫돌 작업은 측면에 서서 숫돌의 정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면에 되면 연삭된 그 연삭물들이 내 얼굴로, 몸으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측면에 서서 작업해라. 그 얘기입니다. 안전 커버를 떼고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회전물체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날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커버가 한쪽으로만 나가게끔 해주기 때문에 커버를 덮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숫돌차를 고정하기 전에 균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숫돌 자체에 만약에 균열이 있게 되면 회전 중에 그냥 파손돼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숫돌차 회전은 규정 이상 빠르게 회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플랜지가 숫돌차에 일정하게 밀착하도록 고정시킨다. 그라인더 작업할 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라인더 작업에서 숫돌차와 받침대 사이의 표준 간격은 약 2 내지 3mm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 노출 각도는 90도거나 전체 원주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덮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계 작업에서의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구멍 깎기 작업을 할 때는 운전 도중 구멍 속을 청소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 치수 측정은 운전을 멈춘 후에 측정하고 운전 중에는 닫으면 검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되는 회전 운동하는 중에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손으로 같은 걸로 이렇게 만져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베드 및 테이블의 면을 공구대 대용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장비 위에다가 공구 같은 걸 이렇게 얹어놓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주유를 할 때는 지정된 기능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고 기계는 운전을 정지시킨다. 고장의 수리 또는 청소, 조정을 할 때는 동력을 끊고 다른 사람이 작동시키지 않도록 표시해 둔다. 운전 중에 기계로부터 이탈할 때는 운전을 정지시킨다. 기계 운전 중에 정전이 발생되었을 때는 각종 모터의 스위치를 오프시켜 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전장치를 선정할 때의 고려사항. 첫 번째, 안전장치의 사용에 따라 방호가 완전히 할 것. 안전장치의 기능면에서 신뢰도가 아주 커야 되고 정기점검 외에는 사람의 손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자, 공기의 크기에서 공기 공구, 일반 에어 공구죠.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고 윤활 부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압력계 및 안전 밸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규정 공기 압력을 유지해야 되고 압축 공기 중에 수분을 제거해 줘야 된다. 이것이 컴프레셔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공기의 압축기 운전 시 점검사항, 압력계라든가 안전 밸브 등이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운전을 멈추고 점검해야 되고 이상 온도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에어 공구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구의 교체 시에는 반드시 밸브를 꼭 잠그고 해야 된다. 활동 부분은 항상 윤활유 또는 그리스로 구비한다. 회전 부분이나 움직이는 부분에는 녹이 슬지 않게끔 우리가 그리스나든가 오일을 좀 적당하게 쳐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차용해야 되고 공기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서서히 열고 닫아줘야 된다. 기구를 사용할 때는 보호 안경을 사용할 것. 고무호스가 꺾여서 공기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공기 기구의 반동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 특히 이 타이어 공기압 넣으실 때요. 공기 주입할 때 그 클램프를 잘못 물려서 넣다가 빠져버리면 이게 공기 압력에 의해서 이게 팍 튀어요. 그런데 호스에 맞아가지고 다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에어 그라인더는 회전수를 점검한 후에 사용하라. 그 다음에 일반 수공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공구 사용해서 안전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 방법이 미숙하다. 특히 정비하면서 신치 핸들로 사용해야 되는데 스피드 핸들로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자기 힘에 자기가 다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신치 핸들을 사용하다가도 반동 주려고 무리하게 하다가 복살이 빠져가지고 또 다치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에서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수공구의 성능을 잘 알지 못하고 선택했을 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죠. 힘에 맞지 않는 공구를 사용했거나 또는 사용 공구의 정비 점검을 잘 하지 않아 가지고 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휘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아 가지고 사용할 때에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공구 살 때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수공구를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해라.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 다음에 작업해야 되고 공구는 규정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용도 이외의 수공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나중에 다시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작업대 위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한 곳에 둔다. 작업대 위에다 두지 말고 공구를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정리해라. 예리한 공구 등은 주머니에 넣고 작업해서 안 된다. 찔리거나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사용 전에 손잡이에 묻은 기름 등은 닦아내야 된다. 사용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구를 던져서 전달해서는 안 된다. 펀치 및 정작업을 할 때 펀치가 뭐가 정이 뭔지 알죠? 이렇게 쪼일 때 쓰는 거. 펀치 작업을 작업할 때는 타격하는 지점에서 시선을 줄 것. 타격하는 지점. 목적물에다가 시선을 두지 이 대가리에다가 머리에다가 정 위에다가 시선을 두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목적물에다 시선을 둬야지. 정작업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작업하지 말 것. 마주보고 작업하다가 날아가서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열 처리한 재료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열 처리한 거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정작업할 때 이 정이 튕겨 나가거나 금속 쪽으로 아예 너무 강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파편이 발생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작업은 시작과 끝을 천천히 조심해서 해라. 정작업할 때는 버섯머리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사용할 것. 이렇게 동그란 거 같은 경우를 갖다 정작업할 때는 튕겨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라인더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온폭하게 펀치를 이용해서 찍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쪼아내기 작업은 방진 안경을 쓰고 작업할 것. 정의 머리 부분은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할 것. 미끄럽지 않도록. 금속 깎기를 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정의 날을 몸 바깥쪽으로 하고 해머로 타격할 것.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깥쪽으로 쳐라 그 얘기입니다. 정의 생크나 해머에 오일이 묻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보관할 때는 날이 부딪혀서 무뎌지지 않도록 할 것. 보관 잘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렌치입니다. 렌치를 사용할 때는 너트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해라. 볼트 및 너트 머리 크기와 같은 조의 오픈 렌치를 사용해라. 렌치를 몸 안으로 잡아 당겨서 움직여야지. 밀면서 하지 말아야 이게. 스패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패너 같은 거. 안쪽으로 당겨서 조이거나 풀고 해야지. 이거를 바깥으로 하게 되면 다칠 염려가 상당히 많아요. 해머 대용을 사용하지 말 것. 이 스패너 갖고 이렇게 치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이프 렌치를 사용할 때는 정지 상태를 확실히 한다. 파이프 렌치는요. 조일 때, 풀 때 이 조가 이렇게 벌어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수도 파이프가 둥근 물체를 갖다가 조이거나 풀 때 쓰는 거.
이때 방향이 바꿔지면 그냥 헛돌아 버린다고. 그래서 그때 조심해라. 너트에 렌치를 깊이 물려서 겉에만 살짝 물려가면 튕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물려서 사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높거나 좁은 장소에서는 몸을 안전하게 한다면 생각해라. 높거나 좁은 장소에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튕그러지거나 잘못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또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힘의 전달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한쪽 렌치 조회 파이프 같은 것들을 끼워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 길이에 비례하죠. 그죠? 조입력이나 풀 때에 렌치의 길이가 짧아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 좀 적게 들어가고 하다가 파이프 껴가지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근데 사실 이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파이프가 빠져버리면 더 큰 사고가 나니까. 렌치를 해머로 두들겨서 사용하지 않는다. 복스 렌치를 오프 렌치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볼트, 너트 주위를 완전하게 감싸가지고 사용하게 있기 때문에 사용 중에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복스 핸드 렌치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복스는 뭐냐면 이게 캡이 달려있을 게 완전히 감쌉니다. 볼트 같은 거 완전히 감싸고 오픈 핸드 렌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려져 있는 스패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패너는 딱 두 군데만 물리잖아. 근데 복스 핸드는 볼트 전체를 딱 감싼다고. 조종 렌치를 취급하는 방법. 고정조 부분에 렌치에 힘이 가해지도록 할 것. 고정조라는 것이 위에 조종되죠. 움직이는 거 말고 위에 거. 이 손잡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고정조라고 해요. 조종 렌치를 사용할 때는 고정조에 힘이 걸리도록 해야만이 렌치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또 안전한 자세다. 렌치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작업할 때 몸쪽으로 당기면서 작업해야 되고 볼트 또는 너트의 치수에 밀착되도록 크기를 조절할 것. 조종 스패너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토크 렌치를 사용할 때 이게 각 볼트의 조입력을 정확하게 조정해가지고 조종하는 조여주거나 또는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토크 렌치인데 핸들을 잡고 몸 안쪽으로 당긴다. 어떤 공구든 간에 밀어서 하는 건 없어요. 당기는 거예요. 조입력은 규정값이 정확하게 맞도록 한다. 그 다음에 볼트나 너트를 조일 때 조입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토크 렌치고 손잡이에 파이프 같은 거 끼워서 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해머 작업. 해머 작업할 때는 녹슨 거를 칠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말 것. 미끄러져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무게 때문에. 해머는 처음에부터 힘을 주지 말 것. 그 다음에 해머 대용으로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 것. 타격면이 평탄한 것을 사용할 것. 손잡이는 튼튼한 것을 사용할 것. 치다가 이 손잡이가 만약에 나무다 이거야. 치는데 만약에 부러졌어. 우리 시골 같은 데서 장작 팰 때 도끼자루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타격 가공하려는 것을 보면서 작업할 것. 목적물을 정확하게 도와라 이게. 해머를 휘두르기 전에는 반드시 주위를 잘 살필 것. 주위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 중에 자루 등을 자주 조사할 것. 좁은 장소에서는 작업하지 마라. 그 다음에 줄 작업 있죠. 금속을 갈아내는 줄 작업. 사용 전 줄의 균열 유무를 점검해야 되고 전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몸까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줄에 오일 등을 칠해서는 안 된다.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작업대 높이는 작업자의 허리 높이를 한다. 그래야 힘이 덜 들어가고 안정적입니다. 허리는 펴고 몸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해야 되고 목은 수직으로 하고 눈은 일감을 주시한다. 그 다음에 줄 작업 높이는 팔꿈치 높이를 한다. 이 정도에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너무 아래서 하거나 이러지 말고 항상 허리 높이에서 자기 몸에 맞게끔 높이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및 운반 기계를 보겠습니다. 운반 차량을 이용하는 운반 작업. 차량의 동요로 안정이 파괴되기 쉬울 때는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아래에 쌓는다. 이제 지게차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무거운 물건 들리는 거 있죠? 기중기 같은 거. 이 간단한 수공구 기중기들이 있어요. 이런 걸 사용할 때 무거운 물건을 밑에다 두고 들어 올리거나 이동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쌓을 때는 가벼운 물건을 위에다 올린다. 그 다음에 화물이나 운반 차량에 사람의 탑승은 절대 금한다. 긴 물건을 실을 때에는 맨 끝부분이 위험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끝부분이 위험 표시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동용 기중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반 기계에 대한 안전수칙.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경정을 울린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야. 딸랑딸랑하고 땡땡땡하고 종을 치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흔들리는 화물은 반드시 로프 등으로 묶어서 움직여야 되고 기중기는 규정 용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 무거운 물건을 상승시킨 채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은 밑에, 가벼운 것은 위에 쌓고
긴 물건을 쌓을 때는 끝에 위험 표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철근을 싣고 가는 또 그런 물건을 싣고 가는 트럭들을 한번 보세요. 맨 끝 부분에 이렇게 천 조각 묶어 놓죠. 사실 이것도 법규상에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적색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광 물질이 들어간 적색. 이래서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구르기 쉬운 짐은 로프로 반드시 묶어놔야 된다. 중량물, 운반 수레를 취급할 때 안전사항, 적재는 가능한 한 중심이 아래로 오도록 한다. 화물은 자체의 앞뒤 또는 측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움직이다가 넘어갑니다. 사용 전에 운반 수레 각 부를 점검하고 앞이 잘 보일 정도로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쌓지 말아야 얘기해요. 그래서 잘 보일 정도로만 쌓고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운반 작업을 할 때의 주의사항, 드럼통이라든가 본배, 이거 뭐 본배라는 게 뭐 LPG 가스통 같은 거 있죠. 둥그런 거. 이런 것들은 굴려서 운반하시면 안 된다. 공동 운반에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작업해라. 둘이 들 때는 똑같은 힘으로 협조해서 잘 운반 작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긴 물건은 앞쪽을 위로 올립니다. 긴 물건은 앞쪽을 위로 움직여서 위로 들어 올려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무리한 몸가짐으로 물건을 들지 않는다. 허리 다칩니다. 잘못하면. 다음에 기중기 작업이 있습니다. 기중기로 체인블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운반할 때 주의사항, 규정 무게보다 초과해서는 안 되고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로프 등의 안전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손에 작업할 때, 커브 돌 때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중기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안전한 작업 방법은 운전자는 반드시 신호인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한다. 한 사람이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한 하중 이상을 기중해서는 안 된다. 너무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달아 올리기는 반드시 수직으로 하고 물건은 저기준데 여기다가 체인블록을 놓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하거나 기중기가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면 올리면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칫 사고가 납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반드시 위에서 들어 올려라 그 얘기입니다. 옆방향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급격한 가속이나 정비를 피하고 추락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와이어 로프로 동일 중량의 물건을 매달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인장력이 가장 적은 로프의 각도는 30도, 인장력의 가장 큰 각도는 75도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작업상의 안전,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 산소 용접 얘기하는 겁니다. 아세틸렌 가스 용접할 때 가장 적합한 복장은 용접 안경, 모자, 장갑 다 착용하게 돼요. 불꽃이 막 튀니까. 용의 아세틸렌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아세틸렌은 1kg cm2 정도 이하로 한다. 용기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 화기에 주의한다. 누설 점검은 반드시 비눗물로 검사해서 새나 안산을 검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산소 용접할 때 주의사항, 반드시 소화기를 옆에다 놓고 해야 됩니다. 아세틸렌 밸브를 열어서 점화한 다음에 산소 밸브, 요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산소 용접할 때 아세틸렌 밸브를 열어서 불을 붙인 다음에 산소 밸브를 여냐, 아니면 산소 밸브를 먼저 열고 아세틸렌 밸브를 열어서 불을 붙이냐, 요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세틸렌에 먼저 불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화는 성냥불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꽃 튀기는 그 점화 기기가 있어요. 즉 긁어서 우리 라이터 부싯돌처럼 해서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화가 발생하면 곧 토치의 산소 밸브를 먼저 닫고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시험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역화가 발생해서 불이 거꾸로 들어가, 그럼 뭐 먼저 잠근다? 산소 밸브를 먼저 잠근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산소통의 메인 밸브가 얼었을 때 40도씨 이하의 물로 녹인다. 그러면 조금 좀 얼었던 것이 풀어진다니까 따뜻한 물로 좀 얼린 거를 좀 녹여줘라 그 얘기입니다. 산소는 산소병에서 35도씨에서 150기압으로 압축 충전한다. 아세틸렌 용기 내 아세틸렌은 게이지 압력이 1.5kPa/cm2 정도 이상 되면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온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산소 용접할 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있어요. 요 2번과 그 다음에 4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소 용기 취급상 주의사항입니다. 산소를 사용한 다음에 용기가 비었을 때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둘 것, 열어두지 말라 이거 비워놨어도. 조종기에는 기름칠하지 마라. 밸브의 개폐는 조용히 천천히 해라 그 얘기입니다. 산소 본배를 운반할 때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산소 본배는 40도씨 이하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서늘하게. 토치 점화는 마찰식 라이터를 사용한다. 아까 그랬죠? 라이터 돌을 써가지고 마찰시켜서 불꽃이 튀어나오게 하는 그 부분에다가 불을 붙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냥불 사용하지 마라.
다음에 카바이트. 카바이트는 수분과 접촉하면 이제 아세틸렌 가스가 나옵니다. 이때 카바이트 저장류에는 반드시 전등 스위치가 옥외에 있으면, 옥 내에 있으면 안 된다. 카바이트 저장실 안에 스위치를 두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스위치 킬 때 그때 약간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카바이트가 수분과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소에는 항상 이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스가 폭발할 염려가 있으니까 스위치는 반드시 바깥에 설치해라 그 얘기입니다. 카바이트를 취급할 때 주의점. 밀봉해서 보관한다. 공기와 접촉되지 않게. 그 다음에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인화성이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 저장소에 전등을 설치할 경우 방폭 구조로 해야 된다. 전등을 설치할 경우 방폭, 폭발의 방지가 되게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크 용접기, 전기 용접기입니다. 아크 용접기에 감전 방지를 위해서 자동 전격 방지기를 부착한다. 전기 용접기에서 누전이 일어나면 스위치를 끄고 누전된 부분을 찾아서 절연시킨 다음에 사용해라. 전기 용접 작업할 때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슬랙 제거할 때는 보안기를 사용한다. 전기 용접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 일반 현재적으로 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이게 까내서 정말로 쇠 부분이 잘 용접이 됐나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바깥에 이 슬랙이 붙어버리면 용접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볼 때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으니까 보안경 껴라 그 얘기입니다. 우천시에는 옥외 작업을 금한다. 아무래도 전기 용접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전될 염려가 있으니까 비 올 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가열된 용접봉 홀더를 물에 넣어서 냉각시켜서는 안 된다. 용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새빨게 달궈지잖아요. 이거를 식히려고 물에다 넣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면 그 자체가 다시 용접할 때 수분으로 인해서 용접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감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 불똥들이 이게 이 피부에 막 닿아요. 그래서 용접하시는 분들 많이 화상을 많이 입으시는데, 보호 장구를 제대로 착용을 했다면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대충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하잖아요. 그죠? 자만심. 야, 내가 누군데 용접 몇 년째인데 그렇게 그냥 한다고. 안경도 안 끼고. 저부터도 그래요. 귀찮으니까 언제 그걸 다 하고 보안경 끼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고 눈 이렇게 돌리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게.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금지해야 될 사항. 화학이 사용 금지. 과열함으로써 점화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사용은 금지해라. 사용 도중에 불꽃이 발생하는 공구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연성 재료를 주의해라. 작업장에서도 어떤 태도를 한번 보면은, 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자신의 안전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라. 안전작업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 공장에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 또 나옵니다. 작업 중 입은 부상은 응급치료를 받고 즉시 보고한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시동을 걸지 않는다. 가스가 나오니까. 통로나 마룻바닥에 공구나 부품을 방치하지 않는다.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름걸레나 인화 물질을 철제 상자에 보관한다. 혹시나 불이 붙더라도 그 철제 상자 안에서 붙고 그냥 꺼지게끔. 정비 공장에서 작업자가 작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안전수칙이다. 전동 공구 사용 중 정전이 되면 반드시 스위치를 끄고 전기 들어온 다음에 다시 켜서 사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기계 시설을 배치할 때 안전 유의사항. 회전 부분, 즉 기어나 벨트, 체인 이런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커버를 씌워둬야 됩니다. 발전기, 아크 용접기, 엔진 등 소음이 나는 기계는 분산시켜서 배치한다. 한 곳에 몰아놓지 마라 이게. 작업장의 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고, 작업장의 바닥이 미끄러워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감전사고 방지 대책으로서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은 표시해서 안전상 주의를 표시해야 된다.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스위치의 개폐는 오른손으로 하고, 이건 오른손잡이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왼손잡이가 오른손 하면 또 사고 나게. 그러니까 반드시 안전하게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하는 소리 같아요. 오른손으로 하고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기장치나 기구에 손을 대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안전수칙을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